이제 인선 관련된 결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 정책적으로 아까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세 개의 특검법이 드디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실을 넘어가지고 공포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3대 특검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김건희의 사저에서 누가 발견됐냐? 최윤순이 발견됐다면서요. 장모가. 네. 그 일요신문 그 기자분이 내가 또 찍었어. 민우기가 또 찍었어요. 보니까. 그분 또 오시라 그러지 뭐. 그러니까. 뭐 신용사 객자에서 한번 틀었대더만 얘기 들어보니까. 아, 네. 그래요? 예, 몰라. 그랬다던데. 예. 아 그랬구나. 그랬다고 하던데. 그냥 뭐 위로 방문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은 대책회의였나? 사위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떡할 거야?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신 말이야 왜 불법적인 비상겸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감옥 가게 만드나 이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 가족 공동체가 워낙 이렇게 이제 바깥에 보면은 구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하 주차장에까지 뭐 기자가 있었겠느냐 이런 의심을 못했을 수는 있는데, 아니 뭐 가도 되죠 뭐. 뭐 가도 되긴 되는데 저 같으면은 그래도 바깥에서 만나자고 했을 것 같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 시절에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즉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는 네. 뜻을 이미 내비쳤던 거예요. 그럼 책임도 같이 져야지. 제 느낌에는 대책회의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대책회의했다. 특검법 통과되니까 그런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샤넬백 게이트라고 불리는 건진법사 사건에도 상당히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네. 가족들 틈바구니 있었기 때문에 이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특검의 키맨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바나 콘텐츠 출신이고 이때 가가지고 또 반려견 이렇게 안고 있었다는 김건희 거. 개 이렇게 안고 네. 있었다는 뭐 거잖아요. 있겠어요. 네. 그런 거 이제 말 맞추고 상의하고 어떻게 진술할까. 너무한다, 너무. 곧 뭐 검찰 소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본인들이 대통령 영부인 줄 안다는 것은 지금 경찰에서 예전에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는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안 나간다. 강짜 놉니다 지금. 근데 뭐 이거 3번 안 하면은 체포영장이죠. 네. 되는 거고요. 체포영장 되면 저는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모 언론에서 그 서정욱 변호사가 윤석열을 만났는 모양이에요. 네. 거기에서 윤석열 본인이 무죄라고 믿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무죄면은 왜 탄핵됐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거기 재판하시는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이상한 판단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의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한테 한 얘기 더 가관인 게 네.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 야, 배포가 좋습니다, 진짜. 아직도 뭐 대통령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체포 당하는 거를 화면을 연출하고 싶어 할 수도 그러니까 있을 그런 연출 뭐 시나리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럼 또 지지층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보복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체포할 땐 제가 보기에는 조용히 가서 조용히 잡아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통 트자마자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뭐 네. 이 극우 유튜버들을 늘 상시 대기시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윤석열 TV 만들 수도 있죠. 김건희 TV나. 그 경호원들이 안 막나? 근데 이번에 체포하러 이번에는 못 막죠. 막지 않을 것 대통령 같은데요. 경호실에서. 이미 막아서 지금 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런 상황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현직도 아닌 전직을 위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죄목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경호원들이 전혀 보호해주지 않을 것 근데 같은데. 그 경호원들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처벌을 앞두고 있는 네. 전직 대통령 부부를 경호하는 그 심정. 아니 후회스럽지. 얼마 전에 후회스럽죠. 내가 왜 이런 곳에 휘말려 왔을까 그런 생각 들겠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소환됐을 때도 예전에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기자들을 다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몸으로 막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옆에만 서 있더라고요. 기사 나오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겨버린 그러니까. 거지. 함부로 막으면 이재명 안 되겠다. 대통령이 열린 경호, 뭐 친근한 경호 맞아요. 그렇게 한번 선언하셨잖아요. 아 거기에 복속이 돼버리는 거구나. 예. 경호처 직원들도. 그렇지. 예. 그런 거야 아닐까? 아니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이제 김건희는 또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통해서 의견서를 냈다는데 그게 다 보면 진짜로 옛날에 법꾸라지들이 하는 행태를 고스란히 알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 왜냐? 대선 때 여론조사 받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김영선 공천 줬다. 이런 논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선 때 제공받은 여론조사는 그냥 명태균이가 개인적 목적으로 나한테 그냥 준 거라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정보를 준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치인이나 기자들은 관행적으로 공표 전에 여론조사를 받는다는 주장을 검찰에 버젓이 했던데 정치 오래 해보셨지만은 공표 전에 여론조사를 공짜로 줍니까 누가? 그 수치는 네. 뭐 몇 시간 전에 알려주긴 해요. 몇 시간 전에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전날 이 통째로 로 데이터까지 알려주고 거기 또 고맙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그렇게 해주진 않죠. 이거는 뭔가 좀 야록 아니지. 주고받은 문자가 다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죠? 김영선 의원 네. 공천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 안 이게 되죠. 참 이 사람들의 항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소개하고 생각하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파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빨리 윤석열 김건희는 정리해야 된다. 구속 당하고 재판 받고 빨리 법적인 처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세 개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각 한 명씩 특검마다 추천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이르면은 다음 달 초부터는 정말로 메머드급의 수사팀이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를?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검찰이나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속도를 내놔야 돼요. 말씀하신 윤석열 김건희의 체포 문제도 좀 사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미 그런 증거들 제법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뭐 그게 특검으로 다 이관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국회에서 구교형 특검을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특검입니까? 갑자기 정권이 저를 하는 거 아니죠 이거? 구교형 특검이죠. 아, 제 여기 이름을 향해서? 달고 해라. 예. 정권이 바뀌자마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아, 이거 이거는 좀 부정한 돈이 아니냐? 작전 중에 권력이 개입된 거 아니냐? 어. 이거는 시범 케이스로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거는 네, 저 국민청원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요. 저는 신문고에 한 바구니에 모든 돈을 담은 게 아니고 4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였음을 여러분들께 그 자금의 공지드리면서 출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된다. 거의 뭐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네. 자금은 제 개인 계좌에서 나왔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지드리면서 아니 저는 이번에 3대 특검 보면서 인원이 검사만 120명이잖아요. 근데 이거 특검 조건을 찾아보니까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특검 임기 만료 때까지 변호사 활동 개업을 할 수가 없다. 이거 2년 정도. 2년 정도? 야, 이거 120명 찾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특검은 진짜 그 희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변호사 활동도 못 하고 뭐 최소 1년 6개월은 못 하니까 네, 재판까지 이 생각하면 사건을 막 조사하고 수사하고 네. 막 이러면은 그동안 못 하는 변호사 비용 벌을 수 있는 거. 그거 보면 기회 비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손해 보는 건데 역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금 이미 수락하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각당이 추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전까지는 수사를 잘하고 잘 지냈어요. 윤석열하고도 잘 지냈던 것 같아.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승진을 또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 이제 각을 세우는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편을 안 들었단 말이야. 검찰청장 후보에 그러니까 올랐던 갑자기 이제 분들. 대통령이 되니까 과거에는 좋은 관계였는데 자기 편 안 들었다는 이유로 좌천이 돼. 그래 개업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그 욕망이 특검 이름으로 가만 안 둬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제대로 수사 되겠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도 좀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수사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수락을 하는 방향이라고 아는데 물론 이거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생각보다도 윤석열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있는 게 아주 많죠. 그러니까, 대다수입니다. 그 특정인만 윤석열에게 비호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요. 120명의 또 검사 이야기하는데 그게 변호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네. 검사들이 파견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아니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총 돼요. 수사 인원 한 600명 되고 한 577명이라고 파견 검사가 평검사가 120명. 120명 네. 정도 되니까 음. 그러니까 막대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에 원한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도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은 뒤로 하시고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네.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예. 제대로 객관적으로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박근혜 특검 때,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하여튼 과잉됐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든가 박영수는 박근혜에게 특별히 악감정이 있었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윤석열은 있었어요. 당연히 아, 그렇지. 저도 본인 이 사적으로 좀 자체네. 들어봤는데 왜냐면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네. 가장 잘 나가던 자기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국정원 거기에 댓글 대한 사건이 있어요. 굉장한 불쾌감이 있어가지고 네. 그게 오히려 제가 알기로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검에 간다 그러니까 뜯어 말린 검사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사적인 보복감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말렸는데 그게 결국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옛날에 네. 청문회 때 그 사적으로 복수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다. 맞아. 근데 우리 초심으로님께서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만 조져도 이건 골로 가는 감정 빼도 된다. 예, 정확합니다. 초심으로님 의견처럼 팩트로 조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감정 빼고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표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저는 표정. 임기가 지금 2년여 남았고 독립된 자리여가지고 사실은 버티면 그냥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근데 방통위원을 임명을 국회에서 안 하고 추천 안 하고 네. 부위원장도 임명을 안 하면 혼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1인 체제하에서 뭐 하겠어요. 좋지 뭐 월급 받고. 그런가? 네. 계속 근데 국무회의 국무위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통위원장은. 배석자 아니야? 아닌 배석자로 배석자예요. 배석자로 알고 있는데 안 와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라고 했겠죠. 전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좀 여러 아니 가지. 이분이 워낙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기행이 많기 야. 때문에 저는 이분 멘탈은 우리가 상식의 멘탈로 접근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임기 다 채울 심사안으로 그럴 수 있겠죠. 뭘 할지 모르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아가서 아니, 뭐 저는 하겠느냐. 민주당 정부에서도 음. 뭐 과잉 진보적 색채를 갖고 이걸 억지로 우기려고 하는 사람은 인선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인선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인선을 안 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저희 극우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부에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요. 참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민주당 쪽 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박진영 원장님 같은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정권이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쉽지가 않겠다. 정말 네. 잘하겠구나. 잘하겠구나.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권 때는 막 의욕이 과다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부동산 문제로 그냥 한 방 두드려 맞고 조국 사태로 한 방 두드려 맞고 그래 정권 내준 거 아니에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한 자기신들 스스로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은 진짜 보수우파가 상당히 힘들고 괴롭죠. 야. 이게 막 나가야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나라가 좋아지지. 이거 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유 있어. 현답이다 현답. 네.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네. 지들끼리 지금 당내 권력 투쟁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저렇게 좀 상식에 맞는 생각과 판단을 하신다라는 건 대단히 지금 보수파가 앞으로 많이 힘들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번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그 후보 당 후보 시절에 선거를 좀 좋았는데 뭐 일부 언론 단독 나온 거 보니까 권오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뭐 이렇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보니까 TK의 인사들 강추합니다. 같은 경우에도 대선을 도운 사람에 대해서는 농공행상을 좀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네. 빨리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지금 계시대요. 눈도장. 지금 계시대. 아니 제가 그 권오울 의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온 방송에서 다 떠들었습니다. 권오울 같은 분 써야 된다.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은 뭐 연세가 있으셔서 현직을 못 하시지만 윤여준 전 장관이나 캠프에 도와주신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인사들 네. 틈틈이 모셔서 식사라도 얘기 같이 듣고. 하시면서 얘기 듣고 하는 네. 그런 자리가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집권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야, 그리고 보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들하고 깜짝 이제 만났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이 그런 걸 또 이제 뭐 음지에서 또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라는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제 주류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피해 의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워낙 공격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씻고 충분히 대화하려는 그런 자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또 이제 북한 소식이 있는데 저희 속보가 있는 속보가 게 들어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오후부터 중단하고 결국 이제 평화적인 의지를 천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보면 통일부라든가 관계부처에서 대북 전단지 날리는 거 삐라라고 이거 하죠. 법률로 이제 금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아직도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윤석열 아마 안 대단하다. 했겠지만 공식적으로 오늘 오후부터 이런 중단을 생각이 해라. 들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자주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이 자주파라는 게
우리 옛날 들었던 뭐 이 종북적인 자주파 그거 아닙니다. 네. 이른바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뭐 NL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네. 절대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일변도가 아니라 다자간 외교, 육자 회담의 틀 속에서 한반도를 다자간 외교로 풀어가자고 했던 팀들이 자주파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종북이다라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자주파의 토대가 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이종석 장관이죠.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과잉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저는 전략적 접근을 할 거다. 과거에 우리 이회창 총재가 이야기했었던 전략적 상호주의적 사고를 어느 정도 저는 배려를 할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뭐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 잘 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라든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회복할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여튼 최근에 민주당 쪽 인사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둘 때 국민들을 후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후회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안 찍은 국민들이 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정말 나 그때 이재명 찍을 걸. 네. 그렇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성공하는 그런 정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인정도 받고 우리 국민들 나가서도 어깨 피고 민생 경제 살아 나가지고 네.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가 그러니까요. 올라가면은 네.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배당 소장님 많이 빚도 갚고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직 50%가 있지만 그것도 잘하셔가지고 다음 주면은 제 빚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다음 주까지 안 된다니까 그거는. 랠리가 실망이에요. 경제 전문가잖아 여기 또. 예. 아니 근데 실망이야. 너무 저기 다른 거에 묶여 있나 봐. 그럼 저기 지금. 뭐야? 예. 한 2달 정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2달은 조금 더 2달은 룸이 있습니다. 예, 2달은 올라갈 수 안 있는 하면 룸이 책임지세요. 있습니다. 책임이요? 뭐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될까요? 근데 문제는 장 소장이 잡다한 이상한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혹시나 작전 들을 만한 이런 거 샀으면 문제지만 이 굵직한 주식이면은 이런 아니, 전체적으로 그래서 좋아지면 괜찮죠. 국정원장 정말 잘하셨으면 아, 좋겠어요. 네. 오늘 멘트가 굉장히 좋은 멘트가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